자, 따라서 나의 소득 제약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려고 그래. 그러면 효용극대화점이 어디겠느냐? 다행스럽게도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는 무차별 곡선을 접목시킬 수가 있겠다는 거지. 그쵸? 이거 재화 공간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 I라고 하면요, 이게 소득하고 헷갈릴 수 있거든. 원래 이 무차별 곡선도 이게 인디퍼런스 커브니까 보통 책에서도 I라고 많이 표시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어차피 이 무차별 곡선은 효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저는 U라고 표현할게요. 앞으로 요 소득하고 헷갈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원점에서 멀리 있는 놈일수록 완전히 큰 놈이죠. 자, 편의상 한 3개만 그려봤습니다.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그랬죠. 자, 따라서 나의 무한 욕망에 따른다면 당연히 여기에 있는 상품 조합을 원하고 있겠죠. 그래야 만족이 제일 크니까. 하지만 이것들은 실현 불가능이죠. 실현 가능한 것 중에서 몇 점을 찍어보면 A점도 가능하고요. B점도 가능하고요. 여기 E점도 가능하겠습니다. 그죠? 이것들은 다 나의 요 소득 제약을 나타내주는 선을 소득 제약선 또는 예산 제약선 또는 가격선이라고 합니다. 가격선. 이름이 3개야. 소득 제약선, 예산 제약선, 가격선. 이 노란 놈. 따라서 이 예산 제약선 상에 있는 점들은 다 소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요 A점과 B점은 어때요? 소비가 가능하긴 하지만 주어진 소득 제약 하에서 효용 극대화점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A점에 있었다면 나는 Y 소비량을 요만큼 줄이고 대신 X 소비량을 이렇게 늘려 소비함으로써 효용이 더 증가함을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U0상보다는 U1상의 효용이 더 큰 거니까. 그렇죠? 따라서 당연히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이렇게 행동하겠죠. B점도 같은 맥락으로 X 소비량을 줄이고 Y 소비량을 더 늘림으로써 같은 소득을 가지고도 효용이 더 증가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따라서 A점과 B점은 효용 극대화점이 아니지. E점은 어때요? 이 E점보다 효용이 더 큰 상품 조합이 존재할까요? 실현 가능한 놈 중에서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이 E점이 주어진 소득 제약하에서 효용이 극대화되는 상품 수요량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비자는 X를 X제로만큼 Y를 Y제로만큼 소비하는 것이 주어진 소득 제약하에서 효용 극대화 상품 소비량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 E점을 우리가 소비자 균형점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경제학 책 높아시면서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이 균형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계속해서 균형, 왈라스 균형 이렇게. 원래 이 균형이라는 말도요. 원래 오리지널 경제학 용어는 아니고 원래는 이게 물리학 용어야. 이 물리학에서 쓰던 걸 경제학에서 빌려온 거예요. 물리학에서 이 균형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원자나 분자 같은 것들 왜 눈에 안 보이죠. 이런 현미경 같은 걸 관찰할 수 있는 것들 이것들이 불규칙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랜덤하게. 그래서 거기서 우리 인간들은 유용한 에너지를 뽑아내기도 하죠. 그게 대표적인 것이 핵에너지야. 그런데 여러분 그 핵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플루토늄을 활용하잖아요. 이거 잘못 건드리면 폭발하죠. 근데 플루토늄을 우리가 이동시켜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 예컨대 우리가 뭐 사온다든지 아니면 판다든지 이렇게 하는 다른 나라에. 그러니까 비행기 싣고 갈 때가 폭발해버리면 어떡해? 말 그대로 원자폭탄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놈들을 이동시킬 때는 그 원자나 분자들이 움직이지 않게끔 만들어줘요. 어떤 조건을 딱 충족시켜주면 이것들이 움직이지 않아. 이 상태를 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상태. 뭔가 목적을 달성한 거지. 이 개념을 경제학에서 빌려온 거야. 영어로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하는데요. 균형, 이퀄리브리엄. 경제학에서는 시장에서 가격이 춤을 추더라는 거지.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여러분 주가 같은 거 어때? 아침 9시에 주식시장이 문을 딱 열면 파닥파닥 계속 움직이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뛰기 시작하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고 막. 그러다가 어떤 조건이 딱 충족되면 더 이상 가격은 움직이잖아. 즉 수요와 공급이 딱 일치하는 순간. 그죠? 이때를 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상태. 이걸 균형이라고 하는데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어진 소득 제약하에서 내가 상품을 얼만큼 소비할 것인가 결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딱 내 목적이 딱 달성되면 딱 그만큼만 딱 소비하려고 하겠죠. 따라 더 이상 상품 소비량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거지.
A점에서는 움직이려고 하겠죠. Y를 줄이고 X를 늘리고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잖아. 따라서 이건 불균형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딱 되면 어떻게 돼? 더 이상 X좌와 Y좌의 소비량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겠죠. 이거보다 더 효용을 증가시킬 방법은 없으니까. 따라서 소비자 균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달성이 딱 되는 순간. 이해돼요? 그러면 이 소비자 균형에서의 조건이 뭘까? 소비자 균형에서. 요 예산 제약선의 기울기값이 요 놈이죠.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였을까요? 한계 대체율. A점에서의 한계 대체율은 요 기울기겠지. 그렇죠? B점에서는 요 기울기겠지. 따라서 요 놈과 일치하지 않아. 요 점에서든 요 점에서든. 그죠? 예산 제약선의 기울기와 일치하지 않고 있죠.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어때요? 일치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소비자 균형 상태에서는 한계 대체율과 예산 제약선의 기울기가 서로 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책 보세요. 거기 그림 2-8. 두 소비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림이 두 개죠. 소비자 A와 소비자 B. 각각의 소비자 A는 까만 놈이 예산 제약선이죠. 무차별 곡선과 접하는 접점. 거기 소문자 A점이죠. 거기서 소비자 A는 균형을 달성하고 있는 거죠. 그 균형 조건이 MRSA equal P(i)분의 PX. 소비자 B는요. 예산 제약선이 좀 밑에 있잖아. 소비자마다의 소득 수준은 다르다라고 전제하는 거지. 어떤 소비자는 소득이 좀 많고 어떤 소비자는 좀 소득이 좀 적고. 그쵸? 소득이 많은 소비자든 적은 소비자든 간에 아무튼 주어진 소득 제약하에서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는 점들은 죄다 한계 대체율과 P(i)분의 PX가 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두 소비자 모두 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